선친이 고향이라는 데가 평양이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음악도 많이 하시고 그림도 많이 외국 나와서 하시고 특히 우리 선친 같은 경우는 숭실중학교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끊임없이 그림만 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모들이 선친 위에 누님이 4분 계셨는데 하나같이 그 중식이 내 노트북 쓴다고 종이 쓴다고 아버님 거기다 계속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집에서 대동강변까지 사생도구를 가지고 가시고 낮 그림, 저녁 그림, 특히 저녁 그림을 많이 그리셨죠. 그래서 식구들이 밥 때 놓친다고 찾으러 오고 그랬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림 빼면은 거의 젊은 시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고 그래가지고 결국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셨죠. 우리 아버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만 음악도 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또 배우도 되고 싶었고 한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하셨고 운동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수영을 갔다가 숭실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 대표 선수로 평양 대표 선수로 와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100m 단거리 자유형으로 은메달까지 받고 수영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일단 김일성 공산당 치하에 있는 동안 집안의 모든 고초가 다 왔어요. 우선 미술동맹이라는 걸 갖다가 공산당들이 만들어서 일부 화가들이 그 동맹에 가입을 한 다음에 우리 아버님들어 너도 동맹에 가입해라고 압박을 하니까 열심히 도망을 다니셨죠. 공산당 그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아버님은 집안에 어르신 2분,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남겨놓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4.5 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저희도 같이 국군과 같이 이제 피난을 나오는데 좀 뒤처졌죠. 그 피난 나오는 길에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결국 그 인민군이 피난민들하고 섞여서 남으로 온다 하는 바람에 공습도 하게 되고 그럼 도로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제 어머니하고 제 누나는 도로의 반대쪽 그리고 아버님은 제 여동생과 저를 데리고 또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해주 근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진 다음에 영원히 지금부터 서로 못 보게 되었죠. 이상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더구만요. 아버님 등에 업힌 그 피난길의 어린애 제 여동생은 젖먹이었습니다. 피난길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폭격에 헤어지면서 저희 모든 짐은 마차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마차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걷다가 아주머니들한테 부탁해서 젖동양 시키고 그러면서 내려가다 결국은 젖이 있는 분한테 귀중품 몇 가지를 주고 애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이번에 또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인민군들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노역자 혹은 징집자로서 30대 후반인 제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다시 북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다가 그때 헤어졌던 또 저를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인민군한테 또 끌려가다 이번에는 맡겼던 제 여동생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길에 버려져 있는데 그 애 울음소리가 아버님 귀에 익으니까 돌아다 보니까 둘째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을 다시 데리고 북으로 끌려가는데 인민군이 불쌍한지 중간에 풀어줍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풀어주고 다시 저희 남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결국 그 여동생은 허기져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전쟁 때 그 내려오면서 너무 참혹한 광경을 많이 봐서 아버님은 그걸 갖다가 스케치로 남겼어요. 20여 장의 스케치를 남겨놓고 후일에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메모를 간단하게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군상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몇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생활 1년, 그리고 대구 생활 1년, 그리고 나서 서울로 서울 수북대문서 저희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1953년 그 정도 말쯤 됩니다. 그래서 충정로에 한 평 반 정도 되는 문간방을 아버님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운이 좋게 창덕여고의 미술 선생님 자리를 얻게 되면서 안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그 충정로 충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윗집에 적상가옥 응접실로 이사를 갑니다. 이번엔 방이 한 4평에서 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림을 갖다가 벽에다 박으려면은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럼 집주인이 쫓아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부가현동 산동네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거집에서 살다가 당시 아버님 평양 친구분 4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2대 음대 학장을 하셨고 한 분은 시립대 교수를 하셨는데 그 친구분 4분이 동네 우리 집 옆에 빈집이 있으니까 이 집 사가지고 오라 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집다운 집 방 3개짜리 한옥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59년에 결혼 10월 24일 유엔데이를 제가 정해서 결혼 날짜를 택일했습니다. 창덕여고 교장 선생님이 주례를 하시고 창덕여고에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하고 나서 새엄마하고 사이에서 2딸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셨죠. 피난 때 헤어진 큰딸 혜경이 또 피난길에 먹지 못해 죽은 애경이를 생각하고 그 2딸이 새로 태어난 문경이, 옥경이에 대해서 참 큰 애정을 가지고 애들을 크는 걸 보게 됐고 저도 역시 좋은 동생들 가지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성북동이라는 골짜기가 참 좋은 골짜기였습니다. 1963년에 저희가 이사 올 무렵에는 성북천이 봄난이 되면 사람이 떠내려가고 또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 끊기는 부분이 어디였느냐면 쌍다리까지만 바퀴가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위는 완전히 숲이었죠. 이 성북동이 너무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 언덕 위에 저희가 집을 하나 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63년 당신 돌아가시던 2012년까지 만 50년을 당신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고향으로 삼은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 선친이 성북동에 집을 갖다가 장만을 한 다음에 부지런히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서 드디어 집을 하나 완전히 당신 곳으로 만들고 그 성북동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창밖으로 내다보는 성북동 전체 또 서울시 야경을 당신이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결혼할 때 저더러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늘 부러워하던 그 아랫집 23번지 소나무 있는 집을 저한테 강권을 하셔가지고 결국 신혼생활을 제가 이 23번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 소나무 사랑으로 저희 합류하게 돼서 화실을 아래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림을 갖다 쭉 그리시다가 옆집을 사서 그 옆집은 옛날에 세계 챔피언 했던 김유수가 살던 집입니다. 그것이 24번지인데 그 집을 사서 몇 년 후에 다시 지금의 그 2층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별채 작은 23호에서 24호 2층의 방 2개를 침실과 화실로 쓰게 되면서 5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이 성북동 145번지에서 화업을 갖다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아버님도 사랑하셨고 또 저도 역시 우리 가족들한테는 여기가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치는 그림을 갖다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당신의 분신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팔고 나면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평소에 개인전 같은 거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화랑에서 팔라고 그래서 그림을 팔고 나면은 항상 마음 아파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러 군데서 개인전 하자는데도 화랑의 요청을 늘 거절하시고 18세 될 때 미수전을 한번 하신 다음에 쭉 하지 않다가 다행히 마음이 변하셔서 구림미술관에서 제안하는 상수전에 응하셔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구림미술관의 상수전으로 당신의 작품이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나서 당신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자식들한테 거의 유언처럼 늘 하시는 말씀이 그림이 흐트러지면 그 가치가 없어지니까 항상 보관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사회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번에 당신의 그 유품들 정리하다가 구림미술관에 작품 기증하겠다는 메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참 마음 편하게 작품을 기증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관돼서 미술관으로서, 개인 미술관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저희가 기증하는 이 작품들이 윤중식 기념미술관 아니면 성북구림미술관의 분원으로서 영구 보존되면서 또 당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자료들이 근대 미술사의 하나의 그 큰 도움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들로서 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정말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